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MS 2020 설립자 박세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CMS는 컨텐트 마케팅 서밋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벌써 이 행사가 5회차를 맞이했는데요.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치도 못하게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10분 동안 이 행사의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누가 발표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컨텐트 마케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잠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컨텐트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텐트 마케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정의도 찾아보고 또 많은 이제 전문가도 만나보고 하면 몇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공유를 할 텐데요. 컨텐츠 마케팅이란 무엇일까? 이게 사실 영어로는 컨텐트입니다. 대부분 뭐 컨텐츠라고 하진 않고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뭐 콘텐츠라 할 수도 있고, 한국 가서는 이제 콘텐트라 하기도 하고 컨텐츠라 하기도 하고 막 섞여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컨텐츠라 일단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컨텐츠에 마케팅이 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컨텐츠를 중심에 두고 마케팅을 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전략을 짜고 컨텐츠를 만들고 또 플랫폼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그리고 결과를 보는 이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컨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마케팅 프로세스는 비슷해요. 다만 이 프로세스 하에서 그 폼이라든가 형태라든가 또 생태계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꽤 복잡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또 매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마케팅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컨텐츠를 재밌게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그렇게 홈스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컨텐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많은 플랫폼에 많은 컨텐츠가 범람하다 보니까 돈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또 고객한테 도달하기도 쉽지 않고요. 고객의 눈길을 잡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를만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소비자들이 매스미디어의 광고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머리를 써서 컨텐츠로 고객들한테 도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것이 컨텐츠 마케팅의 핵심이죠. 네, 그리고 왜 그러면 컨텐츠 마케팅이 보는 사람마다 다를까? 예를 들면 저희 행사에 여러 강연자가 오시죠. 그런데 이 제목과 강연자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자기가 이 강연은 꼭 듣고 싶다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사람마다 산업별로도 다르고 또 자기가 하는 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컨텐츠를 바라봐요. 브랜드 마케터 그러니까 패션의 브랜드 마케터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B2B 제조 혹은 소프트웨어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컨텐츠는 매우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컨텐츠 마케팅하는 기법도 달라요. 패션에서는 인플루언서를 써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시대가 지금이고,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테크 기업의 B2B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컨텐츠 마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다르죠. 그래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이 행사를 한 타임에 한 세션에 다양하게 최대한 많이 보여주지만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매우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 컨텐츠 마케팅이 예를 들면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 솔루션 혹은 에이전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매우 여러분들과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컨텐츠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천하의 얼굴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하고 빨리 변하는 이 컨텐츠 마케팅 세계를 어떻게 정리해서 이 행사를 만들 것인가? 매우 어렵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텐데요. 원래 키워드와 원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원래 키워드는 역시 언택트이고 또 그 플랫폼이 많은 가운데서 어떤 플랫폼을 멀티 플랫폼 중에서 어떻게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마케팅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데이터와 AI 같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더 과학적으로 마케팅을 할 것인가도 큰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에는 요즘은 또 AR, 증강현실 같은 AR, 또 MR,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복합적인 현실, 그런 기술을 통해서도 컨텐츠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데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이틀간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강연자나 주제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마케팅 시장이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틀간의 프로그램을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리죠. 기획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아마도 관심 있는 분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브랜드 마케터 관점에서 이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브랜드 마케팅을 하시는 두세 분의 실무자들을 모시고 서로 이제 패널로 그 트렌드를 얘기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컨텐츠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무대에 올릴 텐데요. 컨텐츠라면 그 구성하는 요소가 글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그림, 이미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상도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고 다큐멘터리까지.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컨텐츠의 폼의 형태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접함으로써 뭔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고객 경험 쪽에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아직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지만 글로벌로는 인정받는 분입니다. 현재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Chief Product Officer라는 타이틀로 계시는데 본사에서 오신 분이고요. 이분 여기서 말하는 프로덕트라는 것은 이베이 같은 경우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쇼핑몰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프로덕트가 하드웨어 적인 것은 아니고 이분은 전형적으로 UX를 설계하고 또 그 플랫폼에 통해서 고객의 경험을 설계하는 분입니다. 요즘 매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고객 경험 관리, 그리고 고객 경험 설계, 또 이것이 어떻게 고객한테 영향을 주는지, 또 마케터는 이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강의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우 모시기 힘든 회사죠.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강의를 들어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현직 넷플릭스의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원래는 이제 한국에 오시기로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트리밍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언어, 그러니까 카피라이팅도 될 수 있고 단어의 선택도 될 수 있고 이 부분, 타이틀 이런 부분의 언어, 고객하고 어떤 기업이 만나는 여러 가지 컨텐츠 폼이 있는데 그 중에 언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뉴스레터를 많이 보내는데 타이틀을 제가 많이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늘 머리가 아파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디어 쪽인데요. 미디어 쪽에는 매우 흥미로운 분이 오실 텐데 BTS의 성공 브랜드 전략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그 관점에서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설명이 될지 이분이 이제 이민학 교수님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BTS 사례를 든 거죠. 성공 사례를 들었는데 BTS의 컨텐츠가 트랜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서 그렇게 이제 마케팅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 남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저는 영국 남자라든가 특정 어떤 그 인플루언서를 무대에 잘 올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마케팅 행사이기 때문인데요. 이 아담 모팅은 여기에 Strategy Office라고 전략을 잡는 친구입니다. 즉 컨텐츠를 기획하고 이 컨텐츠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게 어떻게 작동하기를 원하는지 꾸미는 설계하는 전형적인 컨텐츠 프로듀서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본인이 보는 이 컨텐츠 그리고 또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지 이런 것을 들어볼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케팅 전략 그리고 컨텐츠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어도비는 너무나 유명한 이제 컨텐츠 솔루션 회사인데요. 마크는 그 어도비도 사실은 컨텐츠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컨텐츠의 경험 관리 솔루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제 꽤 어도비 솔루션을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경험 쪽에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컨텐츠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서버스 뉴스에 우리 이아리따 PD님이 나오실 텐데요.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그렇긴 한데 한국분입니다. 이쁘게 지은 이름이고요. 서버스 뉴스에서 브랜드 컨텐츠를 주로 이제 다루고 계시고, 또 브랜드 컨텐츠는 컨텐츠 마케팅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현황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사회를 보면서 같이 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우 유명한 유튜버를 초빙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인플루언서를 그렇게 많이 초빙하진 않는데 이분이 원래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신사임당인데 그 유튜버 이름이고 실제 이름은 주원규 PD입니다. 아직도 이분도 젊은 분이고 그렇지만은 그 매우 사회경을 찡하게 하셨더군요. 사업도 했고 사업도 말아먹었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유튜버를 많이 알려졌지만은 또 본인의 또 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고 컨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셨고, 이 본인이 만드는 컨텐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인데 이분은 어떤 유튜버로 유명해졌지만 어떤 특정 채널에 그 몰입하거나 올인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늘 해요. 그것보다는 반대로 컨텐츠로 오히려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략을 쓰라고 이제 추천을 하고 이번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컨텐츠 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컨텐츠는 영상이나 글 같은 경우는 짧거나 긴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틱톡에 올라오는 것은 15초밖에 안 되지만 과연 세상의 모든 컨텐츠가 다 15초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큐멘터리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모실 분은 그 브런치에서 계셨던 분이고, 브런치에서 이제 브런치 총괄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LG 경쟁군에 얼마 전에 옮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제가 다녔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거기 있었군요. 네, 이분은 이제 그 브런치는 글이 좀 대부분 긴데요. 롱폼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삼성동에 혹시 여러분들 가보셨면 그 옥외 광고, 거대한 옥외 광고에 파도가 출렁이는 그 디지털 스크린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옥외 광고, 바로 그 컨텐츠를 만든 회사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아트와 예술과 컨텐츠가 융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컨텐츠가 되나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경미 작가분은 공간 컨텐츠에 대해서 공간이 어떻게 컨텐츠가 되나에 대해서 강연을 하실 겁니다. 이날 마지막 세션은 정말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작년에 저희가 강연료가 너무 비싸서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뭐 이렇게 이상한 어떻게 보면 행운을 주기도 하는데요. 강연료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서 그 유명한 리아트리스 아이즈만이라는 그 컬러의 세계적인 전문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팬톤이라는 회사가 컬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제가 알기로는 그 국내 노루 페인트에서 아마 컨설팅도 받았다고 옛날에 들었는데, 이분이 팬톤이 유명한 게 매년 그 해에 색깔을 컬러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더욱더 유명해졌는데, 저희 이제 여러분 마케팅 행사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션을 특별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날이고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컨텐츠 형태, 그 다음에 트렌드, 그리고 또 인플루언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음식, 잡곡밥을 드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데이 2도 다음날도 비슷한 구성인데요. 먼저 제가 잠깐 인사드리고 나오실 분은 매우 유명한 레드불입니다. 레드불이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흥미로운 또 세계적인 영상들을 꽤 많이 만들었어요. 뭐 스키를 타고 공중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 헬기 타고 뛰어내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요. 그 컨텐츠를 만든 바로 본인입니다. 프로듀서인데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게보아 하라치라는 이분이 브랜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테크놀로지나 플랫폼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빙한 분은 댄스 이지스의 Chief Strategy Innovation Officer를 역임했던 아르빈더를 모셔서 컨텐츠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샌드박스의 이필승 대표, 여기는 MCN이라 부르죠. 한국에서는 많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고 또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회사입니다. 샌드박스가 이제 국내에서 이 분야에서는 1등이고요. 많은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또 저희가 들어볼 만한 흥미로운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깅스로 유명한 안다르의 이정훈 이사가 발표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는 AR 증강현실이 어떻게 컨텐츠와 융합되어서 고객의 경험을 바꾸나라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예정인데, 이 회사는 3D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또 증강현실, 또 혼합현실, 이 분야에서 매우 촉망받는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고객사가 이제 보니까 룰루레몬도 있고 이제 구찌도 있는데, 이번에 그 케이스와 함께 이제 최신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짚을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가 한국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라이브 커머스로는 세계 제1입니다. 뭐 한 5년 정도 앞서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중국 시장을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곳은 제일 펑타이라는 회사고, 그 펑타이 코리아의 유혜영 팀장은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를 실제로 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그리고 문근 대표는 아마 거의 다 모르실 텐데,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만났는데, 패션 쪽에 거의 매일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패션 제품을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일이죠.
근데 지금은 패션뿐만 아니라 그 제품군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이 두 분을 모시고 그 컨텐츠 전략에 대해서, 라이브 커머스의 컨텐츠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병규 교수님, 사실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 되진 않고요. 미국에서 이제 계속 교수님으로 계셨고 사정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오셨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지은 책 제목이 노 브랜드 시대의 브랜드 전략이라는 책을 지으셨어요. 벌써 7월 달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3세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 브랜드가 팬덤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실 겁니다. 이 교수님은 강의를 들어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거의 잘 안 하십니다. 좀 특이하신데요. 강의를 그렇게 막 즐기시거나 또 이렇게 많이 다니시지 않는 거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제가 받은 느낌은 이분은 분명히 굉장한 학자가 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더그라운드라는 회사는 신발을 만드는 회사인데 매우 특이한 회사입니다. 이건백 대표도 매우 특이했는데 컨텐츠 마케팅이 참 잘 어울리는 회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시게 되었고요. 마더그라운드가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또 어떤 식으로 시장의 컨텐츠로 또 그들의 스토리를 막 컨텐츠를 만들고 시장과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의 마지막으로는 김홍기 대표는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회사의 대표인데요. K-팝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플랫폼을 이미 만들었고 또 그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어요. 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K-팝 그리고 음악, 뮤직 쪽 산업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뮤직이라는 컨텐츠를 중심에 두고 데이터를 융합해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는 세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은 CMS라는 행사가 있기에 가능한 세션인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마케터도 아니고 뭐 데이터 분석가도 아닌데 본인들의 그 컨텐츠로 유명한 유튜버가 되신 분이고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이에요. 먼저 그 여주엽 대표는 올블람이라는 이제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 유튜버입니다. 이 올블람은 혹시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보신다면 젊은 남녀가 그 헬스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팔로워를 120만이나 갖고 있는 놀라운 컨텐츠, 오리지널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주엽 대표는 IQ가 156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이한데요. 이분이 컨텐츠 시장에 어떤 희망과 기회를 본 거죠. 보고 이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기도 한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그 팔로워를 만들어가고 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지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리아 킴입니다. 리아 킴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 30대는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를 설립한 분이고 또 그녀가 만든 그 유명한 댄스 컨텐츠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게는 4,400만 뷰를 찍었죠. 글로벌로 무려 팔로워가 제 기억으로 2천만 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국내에 과연 그렇게 글로벌한 그 팔로워를 갖고 있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번 행사에 어떻게 보면 스페셜 게스트로 초빙을 했고 그녀가 보는 컨텐츠 또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의 팔로워들 또 어떻게 컨텐츠를 고민하는지
그들과 팬들과는 어떻게 또 소통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아마 이날 또 댄서분이 같이 오신다고 하니까 실제 그 안무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CMS이기 때문에 가능한 세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혹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키 비주얼이라고 그러죠. 비주얼, 저희 행사의 키 비주얼인데 무지개 색깔을 넘어서 정말 다채롭지 않습니까? 이 그 비주얼을 제가 이제 우리 팀원들과 같이 만들었는데 그만큼 컨텐츠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다채로움과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이것이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늘 하시던 일에 벗어나서 이런 다채로움과 다양한 형태, 변화를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더 많은 얘기는 또 나누기를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저랑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